검찰주의자면은 검찰주의자 입장에서 그게 나라에 왜 도움이 되는지 국민한테 이게 왜 설득을 해야죠. 설득. 더 좋은 건지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당당하게 맞서면 되잖아. 그래서 막 정치에 그렇게 관심 가진 지 오래 안 된 사람으로서 이런 게 나오면 제일 싫어. 너희도 그때 꼼수 부렸잖아. 너희도 전에 이렇게 했는데 내가 뭐 정당하게 해야 돼? 이런 말 나오면은 유치해. 짝지 TV, 애국 순찰팀, 자유청년연합, 정의구현 박완석 이 다 여사 초청이에요. 비공개 간담회를 영분이 도대체 왜 하는 거야? 야, 근데 대통령실이 한점 바보 만들었네. 아니 사용료도 정상 납부했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떡해. 적발이 됐는데. 뻘경이었는데. 근데 전기를 훔쳐 쓰고 있었어. 싫어하냐? 아, 듣다 보면 빡이 치고 뭐야 이거? 보다 보면 목이 막히는 사이다 안주는 본격 고구마 섭취 방송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 옛날처럼 이게 말이 됩니까? 싫어하냐? 저비용 고퀄리티를 추구하는 사내수공업 방송입니다. KBS 기사에 누리꾼 여러분들이 댓글로 남겨주신 분노, 질책, 응원 무엇 받아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한 땀 한 땀 눌러주시는 구독, 좋아요는 4차 언론혁명에 자꾸 큰 힘이 됩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저는 김기혁입니다. 오늘 방송 보시다 퇴사 이만큼 괜찮나 진짜 들을만하다 싶으셔서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십시오. 두 번 누르지 마시고 한 번 눌러주십시오. 한 번 누르신 분은 안 누르게 됩니다. 아시겠죠? 자, 자기소개해주세요. 정현욱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작가 이만입니다. 특별히 할 얘기 없죠? 저는 김기와 디톡스가 필요하다. 뭔 얘기입니까? 제가 톡신입니까? 제가 브리트니 스피어스입니까? 주말에 이렇게 생각해보니까 이번 주 지난 한 주 내가 뭐 했지? 월요일에 김기자랑 놀았구나. 수요일에 김기자랑 놀았구나. 금요일에 김기자랑 놀아서 지금 내가 머리가 아프구나 라고 이게 세 번이 그렇더라고요. 요즘 안 그래도 댓글에서 이정재, 정우성 부부에 비교되고 계시더라고요. 아 영광이네요. 손석구 씨랑. 둘 중에 뭐 하고 싶으세요? 자, 그러면 저희는 이 로고 듣고 일부 진짜 외라인 코너로 돌아오겠습니다. 바로 로고 주세요. 나는 기레기가 싫어요. 지금 여러분은 본격 KBS 소통 방송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을 듣고 계십니다. 남조선 당국의 반응을 평가하기에 앞서 우리는 구독자 그 존재 자체가 좋다는 거예요. 네, 좋아요와 댓글,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북한에서 늘 이제 뭐랄까 정말 잔인하게 말하잖아요. 그거 가난한 봤어요? 쪽발이들을 전문을? 아니 다 못 봤어요. 가난한 쪽발이 그 가련한 섬 조각을 다 그냥 뭐 불구덩이에 처박아야 한다 뭐 이렇게 속 시원하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나운서가 처음부터 끝까지 읽었더라고. 그 내용이 그 기사로 보는 거랑 달라. 아 그래요? 되게 웃기고 일단. 아 그래요? 엄청 웃겨. 이거 웃기려고 만든 것 같아. 아 진짜? 이 앞에 윤석열 그 자체가 싫다고 얘기하기 전까지 한번 봐야겠다. 그 앞에 계속 빌드업을 해. 다음에 제가 한번 그거 할 거 그랬네 그러면. 니들이 이거 궁금하다고 하니까 내가 한번 알려줄게. 우리 입장을 니들 하도. 제가 다음에 한번 전직 논술 강당 한번 북한 섬삭 이렇게 섬삭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거 재밌겠네요. 자, 멋있는 외람이가 많고 많죠. 내가 바로 외람이 진짜 외람이 그 KBS 뉴스 또는 타사의 외람된 기사 소개하고 외람된 짐을 대신 던져드린 진짜 진정한 리얼 외람이다는 거예요. 자, 우리 첫 번째 아이템 어떤 거 준비했죠, 정영 기자? 한동훈 얘기입니다. 근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그 정윤욱 기자와 지금 법적으로 지금 얽혀 있는 사이 아닙니까? 얽혀 있죠. 피고와 원고 사이 아닙니까? 그렇죠. 한동훈 씨가 어제 이제 국회에서 또 이런저런 설전을 벌이셨는데 일단 한동훈의 그동안 업적을 한번 돌이켜보죠. 네. 한동훈은 취임하자마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없애버렸던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부활시키겠다. 남부지법. 남부지검. 남부지검. 그러니까 여의도 저승사자라고 불렸던 그걸 이제 바로 상징처럼 전 정부에서 했던 일 내가 다시 고스란히 돌려놓을 것이다. 시작을 그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인사로 그 흐름을 확실하게 보여줬죠. 윤석열 라인이 이제 전면적으로 배치가 됐고, 뭐 이원석 제주지검장, 송경호 수원고검검사, 신자영 서울고검 송무부장 이런 분들이 이제 검찰 법무부 내 빅3로 영전을 했고, 우리가 알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 정부 시절에 이성윤 서울고검장, 뭐 이문정 법무부 감찰 담당관 이런 분들은 다
좌천성 인사를 당했죠. 그리고 뭐 검찰을 떠난 분들도 계시고, 그다음에 문재인 정부 때는 법무부를 탈검찰화하기 위해서 민변 변호사 출신, 그러니까 민변 출신 변호사 아니면 뭐 하여튼 검찰이 아닌 인사들로, 장관들도 마찬가지였고 탈검찰화를 진행시켰는데 다시 이제 그 인사들이 물론 지금 그 검찰로 이렇게 채우진 않았어요. 100% 다. 하지만 이제 법무부 빈자리가 검사로 채울지를 검토하고 있다는 기사는 계속 나오고, 그러니까 시행령으로 검수완박을 좀 무력화하는 아주 논란의 이제 중심에 섰죠 지금. 그래서 그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검수완박 법안이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6대 범죄에서 2대 범죄로 줄인 거잖아요. 경제 부패. 근데 이제 그 시행령에서 입법의 취지를 그 하위 시행령으로 약간 이제 뒤집은 거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어제 국회에서 의원들과 이제 특히 야당 의원들과 설전이 있었습니다. 자, 댓글 먼저 읽어주시죠. 우리 작가님이 여기 에릭님. 네, 본부 댓글에 에릭님이 한 씨는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걸까요? 저런 것도 죄중인가? 시행령이 법률이 시행됐을 때 대비하는 거라 상위법을 위반해도 된다니. 시행령이 상위법을 구체화하기 위해 만드는 거지 배척하기 위해서 만드는 건가? 또 네이버 댓글에 라파님이 시행령이 법 위에 있는 이상한 나라. 자, 이게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정확히 어떤 이야기입니까? 시행령이 상위법을 사실 우리가 시행령이라는 거는 법을 좀 만들었는데 그 디테일은 사실 뭐 처음 만들 때 이제 법 처음 만들 때 디테일은 좀 모를 수가 있잖아요. 약간 예상하지 못한 상황도 있고 그래서 그 약간 디테일적인 부분을 조금씩 이제 좀 수정을 해야 되니까 그런 걸 이제 좀 어떤 그 틈새를 메꾸는 용도로 쓰는 게 시행령인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또 실무에서 어떻게 좀 적용할 때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거는 보통 그 법의 취지를 잘 살리고 그게 현실에 잘 적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때 시행령을 이제 세우는 경우가 많죠. 근데 이번에 어떻게 진행된 겁니까? 근데 이제 민주당이 좀 자초한 면이 있어요. 그 부패 범죄, 경제 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 이렇게 돼 있어요. 검찰청법 4조 1항에 개정안이 그렇게 이제 바뀌었는데 부패 범죄, 경제 범죄 등 원래는 부패 범죄, 경제 범죄 중이었어요. 이러면 이론의 여지가 없죠. 부패 범죄, 경제 범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 그러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도 부패 범죄, 경제 범죄라는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명확한 지침이 이제 명시가 된 건데 중을 등으로 바꿨어. 이거 민주당이. 부패 범죄, 경제 범죄 등. 그러니까 우리가 등 하면은 김기화, 정현욱 등이 술을 마셨다 이러면 김기화, 정현욱만 마셨다는 건지 뭐 더 있을 수 있죠. 다른 기자들도 있었다는 건지 약간 이론의 여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사람의 보는 시각에 따라서.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은 등이니까 뭐 이것만 하라는 거 아니지 않냐 해갖고 부패범죄, 경제범죄 범위를 좀 자의적으로 넓혔어요. 광의에. 네. 그러니까 광의의 부패. 그래서 뭐 경제범죄 뭐 이제 뭐 보이스피싱, 뭐 마약 이런 것도 넣고 부패범죄, 직권남용도 넣고 다 하는 거잖아. 이런 식으로 이제 수사할 수 있는 범위를 입법 취지와 맞지 않게 좀 늘린 거죠. 약간 이제 이게 보기에 따라서는 아니 민주당이 법안 자체를 이렇게 만들어 놓지 않았냐라고 하는 지적도 일견 타당하고 그다음에 어쨌든 이 법의 취지는 이거를 검찰의 수사 범위를 축소하자는 건데 그거를 시행령으로 거꾸로 늘려버리는 거는 이 시행령 어쨌든 하위법인데 법률에 비해서 배치된다. 그러니까 이제 더 걱정하시는 분들은 만약에 이제 이번에 법무부에서 억지로 껴넣은 뭐 직권남용으로 기소가 됐어. 그러면 직권남용으로 기소된 사람이 이거는 검찰이 직권남용한 거다. 부패범죄, 경제범죄가 아닌 거를 얘네가 시행령으로 지금 나를 자격이 없는 수사기관이 기소를 했으니 해서 권한 심판 청구를 할 수 있죠. 그렇죠. 아니면 뭐 이 법안 자체 위헌 심판을 뭐 절차를 밟아서 할 수도 있고 그런 이제 앞으로의 위험까지도 지적을 하는 분도 있죠. 자, 여러분 무슨 말씀 아시겠죠? 그런데 이게 뭐가 문제냐 이런 댓글도 있어요. 여기 MLB 파크의 퐁당님은 야 니네가 만든 법대로 힘든데 왜 난리여? 한동훈이 그 정도 해준 것만 해도 감사하게 생각해라 이런 분도 계시고 유튜브의 최화정님은 한 장관님 정말 멋져요. 누구 생각하지 못한 글자 한 글자 그러니까 등을 말하는 거죠. 차단해서 우리 국민들을 통쾌하게 놀래키는 실력 그 누가 생각할 수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검찰 수사권 박탈에 대해서 이제 불만을 갖고 있었던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근데 기본적으로 이 취지 법의 그 기본 취지와 완전 어긋나는 게 아니라 그냥 배치되는 시행령이기 때문에 이게 말이 되느냐 이런 댓글도 많이 있었습니다. FM 코리아 댓글 한번 보실래요? 네, FM 코리아 댓글에 SPDR님이 시행령 결론 어떻게 날지 궁금하기는 하다. 1. 법률 개정 시 삭제한 부분을 시행령에서 포함해도 괜찮은지. 2. 개정 이후에는 공직자 범죄, 선거 범죄, 방위사업 범죄, 대형 참사를 수사 범위에서 제외한다고 나와 있는데 법에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 범죄라고 나와 있으니까. 그랬더니 대댓글로 100세 시대님이 시대님께서 말장난이지. 개정 전 법률에 있던 걸 뺀 건 그건 포함 안 시키겠다는 건데 대통령령으로 정한 범죄에 넣어버린다는 건 입법 취지 싸그리 무시하겠다는 거지. 위임 입법 한계 넘어선 거지. 법 기술자들 아니랄까봐 말장난 치네 진짜.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어제 국회에서 제일 물론 이제 제일 화제가 된 거는 최강욱 의원과의 설전이었죠. 설전, 네. 그게 이제 질문했으니까 답변하세요. 제가 위원님처럼 반말을 하진 않았죠. 그따위 태도를 보이면 제가 그따위라는 식의 말도 하지 않았고. 또 하나 물읍시다. 저의 형사 사건의 가해자인 위원님께서 형사가- 저한테 이런 질문하는 것 자체가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공수처에서 지금 기소한 사건에 대해서는 그런 식의 논법이라면 백이 가해자고 내가 피해자죠. 하면 안 백이요? 되고요. 자, 100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약간 어떤 분들이 보기엔 유치한 싸움으로 보일 수도 있는 감정이 다분히 섞여 있는. 지난번에 한번 이제 최강욱 의원한테 한동훈 장관이 약간 몰린 적이 있었거든요. 사실은 제일 이제 좀 핵심적인 논쟁은 이탄희 의원하고의 질의응답이었어요. 네. 이탄희 의원이 이제 판사 출신이죠. 네. 이게 근본적인 문제로 지적이 되는 부분이 법무부가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거든요. 이 법안이 뭐 쉽게 얘기하면 잘못됐다는 거죠. 근데 그 권한쟁의 심판 청구서에 지금 이 법안은 직접 수사 개시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니까 검찰의 어떤 수사 범위를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어. 그러니까 법무부도 그렇게 보고 있는데 자기들이 그 법률의 하위 법인 시행령을 통해서 그걸 확대한 거는 앞뒤가 다르지 않냐. 니들도 이게 축소한다고 인정을 해놨는데 그걸 거꾸로 만들어버리면 어떡하냐. 니들이 법을 이렇게 해석해놓고 해석한다고 명시를 해놓고 그걸 확대하는 시행령을 만들면 어떡하냐.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 하지 말아야 되는 거지. 이탄희 의원이 법이 그렇게 그러니까 수사권을 박탈하는 그런 식으로 해석이 된다고 청구서에 써 있는데 이 보도자료에 법무부가 배포한 보도자료에는 부패 경제범죄 외에도 다른 중요범죄도 시행령으로 된다. 해석이 돼 있다. 이게 두 개 동시 존재할 수 없는 해석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한동훈 장관은 계속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중, 등 민주당이 왜 바꿨냐 그럼. 한번 얘기해 보소. 되게 아픈 부분을 찌른 거죠.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리고 계속 뭐 여쭤봐요. 자꾸 거꾸로. 어떻게 반문을 계속하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민주당은 왜 그랬는지 뭐 얘기해 보라 그러는가. 또 앞에 우리 사실 검사를 오래 하셨잖아요. 우리 대통령님도 그렇고. 네. 그러니까 검사는 원래 이제 질문하는 직업이잖아요. 검사를 오래 한 게 아니라 검사만 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자기가 뭔가 설명하는 것보다는 남에게 이렇게 질문하는 그러니까 뭐 기자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 들었는데. 이탄희 의원이 자꾸 자기한테 질문하니까 이게 지금 의원이 질문하고 그러니까. 국무위원이 대답을 해야 되는데 거꾸로 됐어. 저한테 여쭤보는 시간이 아니고 장관으로서 질문에 답변을 주셔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충분히 설명을 드렸다고 생각한다고 좀 피해갔어요. 그러니까 어제 뭐 한동훈 장관의 어떤 그 국회에서의 활약을 통쾌하게 보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자기 당당하게 밝히던가. 이 니네 법안 자체가 내가 보기에는 이 수사권을 쪼개나가고 오히려 더 범죄에 대응하기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중등으로 바꾸잖아요. 이런 식으로 계속 여기 이제 법리적으로 이렇게 질의가 들어오면은 자기가 법무부 장관 입장에서 당당하게 맞서야죠. 이렇게 가는 방향이 맞다는 자기의 소신을 자기가 검찰주의자면은 검찰주의자 입장에서 그게 나라에 왜 도움이 되는지 국민한테 이게 왜 설득을 해야죠. 설득. 더 좋은 건지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당당하게 맞서면 되잖아. 저도 막 정치에 그렇게 관심 가진 지 오래 안 된 사람으로서 이런 게 나오면 제일 싫어요. 너희도 그때 꼼수 부렸잖아. 너희도 전에 이렇게 했는데 내가 뭐 정당하게 해야 돼? 이런 말 나오면은 유치해. 그러니까 잘못된 관행을 관행이라고 계속 악순환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거를 네. 그리고 제일 이제 많은 분들이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이게
처음에 시행령 얘기 나왔을 때가 이제 지지난주인가요? 그럼 깡패 수사 하지 말란 거냐? 이랬잖아. 아, 수사를 검찰만 합니까? 아, 누가 하지 말래? 누가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좀 댓글 다는 분들도 무슨 얘기 다 알고 계세요. 뭐 네이버에 DLST 땡땡님이 똑같은 법률을 같은 법무부가 한 번은 수사권을 너무 지나치게 제한했으니까 위헌이다라고 주장을 하다가 2달 뒤에 등이라는 거 하나 가지고 이 법률은 다른 수사도 할 수 있다는 법률입니다. 라고 시행령을 만들고 지 맘대로 아닙니까? 라고 댓글에 써 있어요. 이 또 시행령이 이런 식으로 통과가 돼가지고 시행령도 통과가 돼야 되는 거. 이거 대통령령으로 할 수 있는 거죠. 시행령. 네. 그러면 걱정하는 분이 많이 계세요. 여기 덕후 댓글, 에펜코리아 댓글 잠깐 읽어주세요. 네, 덕후 댓글에 시행령으로 이게 가능하면 도대체 지금까지 검경 수사권은 왜 국회에서 그 난리를 쳤는데 그냥 전 정권에서 대통령이 시행령으로 처리했으면 되는 거였는데 이게 말이 됨? 법률적으로 가능한 거야? 또 에펜코리아 댓글에 개뼈님이 문재영이 시행령으로 검수완박했으면 한동훈부터 개거품 물었을 듯. 문재양. 우리 이제 펜코에는 또 이런 분위기예요. 근데 이제 그 펜코 분들도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잘못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너무 헷갈려. 그래서 이게 참 많은 분들이 이건 좀 약간 선 넘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고 물론 뭐 한동훈 법무장이 잘했다 하는 분도 많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근데 시행령으로 다 할 거면은 이 국회가 왜 필요하냐 뭐 이런 걱정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여소야되기 때문에 여당이 법을 통과시키기가 어렵잖아요. 수가 적으니까 여소니까.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이 원하는 바를 이제 뭐 정부 행정부에서 하고 싶은 바를 통과시키기 어려운 상황이니까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입장이 있지만 우리나라는 법치 국가이기 때문에 뭔가 법에 대해 좀 더 진지하게 좀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이게 중앙일보에서 재밌는 뭐 단독이라고 붙였는데 이건 성격상 단독이라고 좀 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어쨌든 등에 대한 해석을 이제 법제처한테 물어봤어요. 근데 이게 지금 뭐 기사에서 지적이 되기도 했지만 법제처장조차 좀 논란의 인사잖아요. 그 이완규 처장 윤석열 대통령을 변호했던 분이고 둘이 아주 절친하시고 그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 검사와의 대화에서 분연이 일어나서 노무현 대통령에게 외람된 질문을 던졌던 원조 외람이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인사위원회 저희들이 지금 주장하는 왜 이번 인사에서는 그렇다면 인사위원회를 구성해서 하시지 않고 장관님께서 혼자 그렇게 열심히 인사자로 가지고 와서 밤을 새시면서 혼자 하셨느냐. 그것은 인사를 빨리 해야 되는 그런 급박성 그리고 인사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웠다고 말씀하시는데요. 그 법제처가 이제 좀 그렇게 돼 있어요. 약간 맞아요. 정치물이 들어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이 등에 대해서 법제처 해석을 이제 중앙일보에서 뭐 물었는데 의뢰를 했대요. 근데 뭐 이거는 해석 대상이 아니라 이렇게 피해 갔는데 이제 다른 해석례를 이제 찾아봤더니 이를테면 건축법에 대해서 건축법은 욕실, 화장실, 목욕장 등의 바닥 마감 재료 뭐 이렇게 돼 있대. 그래서 어떤 민원인이 욕실, 화장실, 목욕장 등이니까 그러면 욕실, 화장실, 목욕장에 포함이 안 된 발코니 뭐 여기 포함 됩니까? 그랬더니 이제 법제처에서 안 된다고 했어. 왜냐면 아무리 등이지만 앞에 나열한 거에서 성질이 크게 벗어나면 안 된다. 그렇게 돼 있어. 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산림자원법도 마찬가지야. 병해충, 산불 등 자연재해. 병해충, 산불 등 자연재해를 입은 임목 뭐 그거를 이제 벌목할 수 있다 이런 뭐 법의 내용이 있었는데 이 등은 예시일 뿐이고 대통령령으로 규정해야만 의무가 있다. 그러니까 아까랑 반대인 거죠. 이거는 병해충, 산불 등이지만 이거 말고 딴 게 있을 수도 있다는 여지를 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다 달라요. 그러니까 지금 한글이 문제인 거야 그러면? 한국어가 문제인 거야?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이 일을 잘못한 거죠. 만약에 이거를 이렇게 민주당은 그래서 이게 당연히 경제 부패 여기에 해당되는 거지 어떻게 그걸 벗어날 수 있냐 이렇게 항변을 하는데 본인들이 빌미를 준 건 뭐 피해갈 수 없는 지금 사실이 돼버렸어. 근데 댓글 중에 그런 게 있었어요. 등이라는 것 자체에 두 가지 뜻이 있대요. 아 원래? 네. 여기 제가 방금 국어사전 찾아봤는데 그 밖에 첫 번째가 그 밖에도 같은 종류의 것이 더 있음을 나타내는 말이라는 뜻이 있고 두 번째는 2개 이상의 대상을 열거한 다음에 대상을 그것만으로 한정함을 나타내는 말.
이라는 너무 뜻이 상반되잖아. 상관된 뜻이- 뜻을 동시에 갖고 있는 거야? 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등을 앞으로 법 만들 때 쓰지 말아야겠다. 그러니까 이런 명확한 목적을 가진 개혁 법안을 이렇게 만들면 어떡해요? 그러네. 아니했다고 볼 수 있는 아우, 아니랬다. 너무 나이브하죠. 나이브한 게 아니었나. 뭔가. 근데 난 사실 등 생각해 보니까 저도 그렇게 혼용해서 쓰던 것 같아요. 그 두 가지 뜻을 그냥 해가지고. 일상에서 아주 그렇죠. 헷갈리죠. 네. 어. 음식 나열할 때 어. 뭐 팔아? 그래서 거기는 무슨 회, 무슨 맛살, 무슨 멍게, 뭐 등등 이런 걸 판다라고 하잖아. 등등은 명확하게 그 외 여러 그치, 개들을 등등. 언급하는 거잖아요. 그럼 앞으로 그럼 이번부터 등은 그것만으로 하고 앞으로는 등등 합시다. 여러 개가 다 포함되는 거면. 그러니까 이번 이 법 같은 경우에는 한정된 걸로 해석을 하고 이 다음부터는 앞으로는 등등을 씁시다. 그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법안에 등등 하면 좀 이상하게. 등등은 좀 약간 좀 가벼워 보이나? 아무튼 이거 잘 해결 돼야 될 것 같은데 뭔가 저는 좀 우려되는 건 그거예요. 이걸로 그냥 시행령으로 그냥 기존 법안 취지를 다 엎어버린다는 거는 되게 안 좋은 선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법치주의 국가에서 전 법치주의자이기 때문에 법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시행령만으로 이렇게 간다는 건 좀 약간 너무 맘대로 한 거 아닌가. 저는 한동훈 장관이 뭐 4.3 직권 재심 청구 대상을 확대한 거, 맞아요. 그리고 인혁당 사건 피해자들 지연 이자를 면제시켜 준 거, 이거는 굉장히 잘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거는 잘한 거고 이제 얼굴 천재는 분명히 아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모델 포스 없다. 모델 포스 얼굴 천재는 절대 아니야. 인정할 수 이거 그냥 아저씨야 그냥. 이거 인정할 수 없지만 그런 기사들 유튜브 좀 안 나왔으면 좋겠어. 얼굴 천재 모델 포스는 좀 아닌 것 같아. 아니다. 아니다. 자, 다음 아이템은 어떤 거죠? 이건 송락규 기자가 보도했네요. 관저 공사업체 대표를 이제 취임식 때 초청했다는데 보니까 나온 사람이 또 나오고 나온 사람이 또 나오고 나온 사람이 또 나오고 이제 왜냐면 김건희 여사 관련된 기사는 옛날에 한번 기사 나왔던 사람이 여기에 나오고 이 사람이 또 다음에 또 나오고 계속 반복돼. 그래서 좀 지나치기 쉬운 것 같아요. 저번에 봤던 그 기사인가? 하고 그냥 넘겼는데 다른 내용이네? 이런 게 많았어요. 저는. 그러니까 오히려 기사가 묻히게 된다 오히려. 근데 이거는 우리 입장에서는 좀 아프게 한겨레가 계속 연일 단독을 하고 있죠. 왜냐하면 그 취임식 당시에 초청자 명단을 거기서 입수를 했기 때문에 쪼개기 단독을 계속 하고 있어요. 치사하게. 국간에서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그래가지고. 그래갖고 첫날 나온 단독이 이제 8월 18일에 12억 관저 리모델링사 대표 대통령 취임식 초청인데 뭐 이거는 앞서서 좀 논란이 먼저 됐었죠. 공간 리모델링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우리 그때 했었잖아요. 그죠. 수의계약으로 따는 업체 대표인데 이 대표가 어떤 분이냐면 2016년 18년에 김건희 여사가 운영하던 우리 그 유명한 코바나 컨텐츠가 주최한 전시회장의 인테리어 공사를 담당했던 곳입니다. 그리고 후원 업체로 이름을 올리기도 했고 그 업체가 이제 리모델링사 공사를 따냈는데 이 대표가 심지어 취임식 때도 왔다. 근데 이제 그 다음 날 기사를 보면 우리 원고상으로는 뒤에 있는데 초청된 이제 그 쫙 나와요. 유튜버들이 이봉규 TV. 이봉규 TV 아세요? 알죠. 아니 난 여기 이 기사 보고 처음 알았는데 강순규 시민사회 수석이 이봉규 TV에 출연했대요. 맞아요. 이봉규 TV. 그다음에 가로세로 연구소. 가세로는 뭐 거의 뭐 민족 정론들. 그리고 뭐 여기 이제 제가 처음 들어보는 거 시사창고, 시사파이터, 너아라 TV, 너아라 TV가 그거잖아. 정광훈. 짝지 TV, 애국 순찰팀, 자유청년연합, 정의구현 박완석. 뭐 여기야. 그래서 확인된 유튜버 수가 30명이래요 명단에. 이 다 여사 초청이에요. 뭐 이렇게 뭔가 IT 뭐 이런 느낌 아니야? 그 여기 기사에 따르면 크리에이터 여기 이제 채널 제목들이 뭐 수상한 좌익 세력 움직임 포착, 뭐 문재인 망했다, 중앙직원 몽둥이 들었다, 뭐 그런 건가 봐요. 그리고 나는 시민사회 수석이 이봉규 TV에 출연을 했다는 게 이봉규 TV 저 본 적은 없지만 이봉규가 어떤 분인지 알거든요. 그 뭐 우리 부정선거
를 강하게 한 번에 알겠네요. 신념을 가깝게 믿고 계신 분이고 유튜버뿐이 아니고 뭐 저기 우리 안정권 씨 알죠? 네. 저 구구 유튜버로 유명하신 분. GGPX인가? GGP. GZSS. GZSS. 그 GZSS의 뭐 운영자라고 나오고 또 그건 정말 뭐 자유통일당 이승만 건국 대통령 기념사업회 자유청년연합 자유일보 주필 뭐 이런 분들도 다 여사 추천이래요. 거기 있는 자유 다 합치면 33개 되겠네요. 완전히 뚜렷한 경향성이 있는 초청인데 뭐 이거는 일단 그렇다 치고 이건 뭐 취향인가 보다 하고 시존으로 이해한다 치고 자, 근데 여기 댓글 한번 엠팍 댓글 작가님. 네, 엠팍 댓글에 나가리스님이 안정부는 논란 있을지 몰라도 리모델링 대표는 초청하면 안 되나요? 또 대댓글로 방배 작두님이 지가 초청했던 리모델링 대표와 관저공사 수의계약 이게 정상적으로 모임? 아주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근데 입찰이 되기 전이에요. 취임식은. 그러니까 분명한 거는 이제 원래 관계가 있었던 거죠. 그죠? 친분 관계가 있었다는 가까운 사이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문제는 제가 봤을 때 뭐냐면 지금 이게 벌써 처음 불거진 게 8월 광복절 직후였는데 이게 모든 기사에 보면 대통령실에서 해명을 안 해요. 이 한겨레 기사도 뭐 대통령 취임식에 초청한 경위 등을 대통령실에 문의했지만 대통령실은 답을 하지 않았다. 뭐 여기를 이렇게 뭉개고 넘어갈 사안입니까 이게? 근데 그러다가 이게 지금 빨리 대답을 해야 되는 시점에 지난 22일에 그거 있었잖아요. 경찰 그 중앙경찰학교 네. 가서 한 말씀 하셨죠 또. 비공개 간담회를 했잖아요. 네. 김건희 여사가.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공격적으로 행보를 하시는 거잖아요. 세간의 의혹은 난 아랑곳하지 않고 나는 역대급으로 존재감 있는 영부인이 될 것이야. 나의 갈 길을 가겠어. 그래서 어떤 그 영부인도 하지 않았던 지금 행사들 모습들을 연출하고 있잖아요. 비공개 간담회를 영부인이 도대체 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경들을 모아서 한 거죠. 그러니까 네. 내가 경찰 출신이면 그럴 수 있다고 치는데 본인이 왜 무슨 말씀하시려고? 비공개 간담회라는 건 무슨 뭐 덕담 내지는 뭐 의견 청취일 거 아니에요? 공무원입니까? 그러니까 왜? 왜 이런 공적인 일을 본인이 왜 하시는 거죠? 근데 그 해당 업체도 입장 있을 것 같아요. 해당 업체는 뭐 이제 기사에는 통화로 그냥 궁금해서 참석했다. 갔다가 줄이 길어서 돌아왔다. 김건희 여사와의 인연으로 대통령 취임식에 초청받고 관저 리모델링 수의계약으로 이어진 거 아니냐? 드릴 말씀 없다. 그냥 궁금해서 참석했다. 그러니까 이게 뭐가 문제냐 이런 입장도 많이 있었습니다. 엠파에는요 미안함 유발자님께서 야 애초에 취임식 참석 인원이 4만 명이야. 특별 초대 인원이 10,000명인데 4만 명 중에 1%만 이상한 사람이 있다고 쳐도 400명인데 야 문제 안 될 사람이 더 적겠다. 이게 무슨 대단한 특혜냐 아주 난리네요. 댓글로 잘먹고님이 그러니까 언제부터 귀빈도 아니고 취임식 참석자 가지고 왈가왈부하는 건지 어떻게 보면 참 창의적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계시고 또 KBS 기사에 PYLA 땡땡님이 야 KBS답다. 그 업체 자체가 굵직한 관객공사 많이 한 건 인정한 업체인데 음모론 그만해라. 지겹지 않냐 KBS? 뭐 이렇게 하는 댓글도 달렸습니다. 죄송한데 여기는 관극공사 굵직한 거 많이 한 건 아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참석 자체도 저는 개인적으로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참석을 문제 삼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참석 이후에. 리모델링 공사에 왜 이 이상한 업체가 들어가 있냐? 라는 의혹을 따라가다가 이거 그 3시간 정도 전에는 취임식도 갔네? 초청을 받았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몇만 명의 뭐 그 중에 일부 이런 지금 논리 구조가 아닌 거죠. 이 굵직한 중대한 국가의 공사에 참여한 미심쩍은 업체 여기서 출발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사적인 영역을 공적인 영역으로 끌어들인 이 부당한 과정에 대한 이제 규명. 그러니까 이게 대통령실에서 밝히면 이렇게 취재할 필요도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민주당이 국정조사하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국민의힘에서 요거가 어떻게 얘기했죠? 자료 파기했다. 그거는 그때 그 개인정보 때문에 뭐 그 취임식 초청 그거 그 이제 뭐 개인정보 때문에 파기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것도 되게 궁색한 변명이죠. 행안부에서 그렇게 얘기했던 거. 유튜브에 영남님이 대통령 관련 기록을 왜 파기하냐는 거예요. 어떤 미친 공무원이 그런 결정을 했냐. 말이 되는 소리 해라. 윤진철님은 아니 국가 주요 행사 그러니까 국가 주요 행사 중에서 첫 행사잖아요.
삼성 인사명단인 중요소를 폐기했다고 기가 찬다. 어이없어하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근데 이거 명단을 어떻게 한겨레 어떻게 입수한 거예요? 그건 알 수 없죠. 리스펙트 합니다. 자, 그런데 그 업체 같은 경우 선정되는데 여러분 다 아시죠? 이게 업체 선정이 갑자기 공고가 뜨거나 갑자기 3시간 만에 딱 선정되고 그냥 다 닫혀버려가지고 딴 업체들은 신청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렇죠. 일단 뭐 이 업체 포함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뭐 구구 유튜버들도 있었고, 그다음에 뭐 지인들 많이 있었잖아요. 우리 그 강원도 동해에서 전기공사 업체 운영하시는 분, 그다음에 강릉의 통신설비 업체 대표이사. 이분은 이제 그 아들이 대통령 추천으로 저 취임식 저 청와대에서 근무를 하기도 했죠. 맞아요. 행정관으로. 사적 채용 논란으로 이제 사직을 했지만, 그리고 제일 이제 충격적이었던 거는 그 김건희 여사 어머니 그 통장 잔고 증명서 위조 혐의로 성서위죠. 함께 유죄를 받은 분이 또 초청이 됐죠. 유리가 있지 않아요? 그 되게 대단한 것 같아. 이게 문제가 안 됩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 김건희 여사 관련된 논란을 좀 토탈로 좀 털고 가야 되지 않을까. 너무 많아서 이거. 자꾸 이걸 왜냐면 뭉개고 막 공개 행보를 하시니까. 이게 왜냐면 답변을 계속 안 하시고 공개 행보만 계속 하시니까. 그래서 그 100일 지금 뭐 100일 넘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는 이렇게 계속 국민들 무시하고 갈 수는 없어요. 이게 왜냐면 다 보고 있거든요.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 국민들 진짜 정치 관심 많아. 그래서 관심 없던 사람들도 뭔가 임계점이 그 비등점이라도 끓는 점, 비등점이 넘으면 그 전까지 뭔가 부글부글 하고 있다고 사람들이. 지금 지지율이 되게 낮잖아요. 지금 물론 뭐 반등했다 32% 막 그런 것 기사 봤는데 지금 예전에 문재인 대통령 80%대 유지하다가 막 70% 60% 떨어지니까 막 지지율 급락, 그렇죠. 등 돌린 민심 뭐 이렇게. 그래서 알고 보니까 같이 셀카 찍으려고 등 돌린 거야. 뭐 그런 얘기도 있는데. 아니 근데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우리가 무슨 문재인 대통령 때가 좋았던 시절이고 지금은 뭐 이런 뜻이 아니라 아니에요, 아니고. 숫자를 얘기하는 그러니까 겁니다. 그때 기사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러니까 이게 어떤 비등점이라는 게 언제 올지 몰라요. 아무도 몰라. 근데 국민들이 이 분노가 이게 사람 무시하는 게 쌓이면은 자기 지지층을 생각했던 분들 갑자기 지금 대통령한테 직언하는 거예요? 아니 직원을 아무도 안 하니까 나라도 해야지. 대리기라. 왜냐면 저는 윤석열 정부의 무궁한 발전과 번영과 영광을 기도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전효옥 씨랑 경쟁하는 것 같은데. 이거 시그널 보내. 전효옥 씨한테는 내가 좀 밀리지 않을까. 그래서 이 국민들이 이렇게 궁금해하는 거에 대해서 적어도 해명하는 좀 모습을 좀 보이셔야지. 안 그러면은 무시하네? 우습게 하네? 이런 생각이 사람들에게 쫙 퍼지면 그건 돌이킬 수 없어요. 그래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잘 좀 하시라. 대통령 고언을 저희 짧게 드립니다. 재밌는 단독 기사가 있어서 홍성희 기자가 오랜만에 여러분 홍성희 기자 아시죠? 그 KBS의 강한 허리 홍성희 기자가 지금 육아휴직 중인데 육아휴직 중에 집에서 아 진짜? 집에서 이렇게 쓴 거래요. 큰 내용은 아닌데 되게 발랄하고 재밌어요. 그리고 의미가 있어요. 그럼 아까 취임식에 초청 받았던 그 관저 공사하고 있는 그 업체. 그 업체 그죠. 지금 관성자 하고 있어요. 그 코바나 업체가? 콘텐츠 그 인테리어 했던 그 네. 전시회 인테리어 했던 그 업체가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관저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있어요. 전기를 무단으로 갖다 쓰셨다는 얘긴데 이게 이제 저도 몰랐는데 한전 적자라며. 한전 그 우리 변압기 있잖아요. 네. 그 도란스. 관저 주변 변압기에 이게 케이블을 갖다 꽂으면 전기를 끌어올 수 있나 봐. 근데 등록되지 않은 케이블이 연결됐대. 한전 직원이 이거 뭐요? 뭐야 이게? 그 케이블을 따라 가본 거야. 이렇게 와. 따라 가봤더니 이 관저 공사하는데 이거 완전 대놓고 근데 훔치려고 작정한 거네요. 이런 이슈. 아니 근데 그래도 되나? 그래서 조사를 해봤더니 6월 18일부터 지난달 23일이면 지금 7월 그러니까 거의 한 달이잖아요. 2,500kW 그러니까 49만 원어치의 전기를 도둑질했다. 그건 도둑질이지. 무단 케이블 꽂아갖고. 그래서 이제 이게 뭐 아마 이게 설치한 업체는 이제 인테리어 업체가 직접 한 게 아니고 이제 뭐 인테리어 업체 전기 하청 업체로 추정은 되는데 뭐 그렇게 이제
어쨌든 적발이 된 거니까. 야, 전기도둑은 너무하네. 근데 원래 그렇게 하나 공사할 때 여러분 저희가 댓글 읽어준 기자들 보시는 분 중에서 인테리어 업체도 계실 거 아니에요. 원래 이렇게 막 그러니까 전봇대에서 그냥 꽂아가지고 그냥 전기 땡겨 쓴 거예요? 말이 되나 이게? 그럼 가능한가 봐요. 이게 가능해? 나 잘 모르겠어. 가능합니까? 전기 걸려. 약간 범죄 영화에 나올 것 같아. 이제 범죄 영화에서 그렇게 하잖아. 뭐 이렇게 오션스 11 뭐 이런 거에. 따가지고 막 전 GTA 같은 데서 그래 막 케이블 따가지고 막 CCTV 보고 막 하잖아요. 전기도 쓰는겨? 그래 뭐 하여튼 그렇게 한 달 가까이 그렇게 한 달 넘게 한 거고. 아니 전기를 49만 원 줬으면 진짜 많이 썼네. 그래서 이제 한전이 무단 사용 위약금으로 이제 49만 원이지만 3배가 넘는 한 150. 156만 원을 부과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납부를 했대요. 인테리어 업체가 납부를 했는데 이게 이제 중요한 건 또 이거예요.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전기 사용이 공사업체와 한전 간의 협의에 따라 진행됐고 사용료도 정상 납부했다. 뭐야? 그러면 한전이 그러면 나쁜 짓 한 거네. 뜯은 거네. 이미 협의돼 있는 건데 돈 뜯어간 거네. 한전이. 대통령실이 이러면 안 되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한전 입장은 뭐야? 야 근데 대통령실이 한전 바보 만들었네 그러면. 아니 사용료도 정상 납부했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떡해. 적발이 그러니까, 됐는데. 적발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업체가 몰라서 그랬나 보다. 뭐 근데 사과 뭐 이렇게 나와야 될 거 아니야.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통령실이 그니까요. 그래도 됐어. 귀엽잖아 그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 대통령실이면 진짜요? 그러니까요. 그렇더라고요. 왜 이러면 오히려 그게 나을 것 같은데. 그러면 아무튼 그냥 귀엽게 넘어가겠어. 그러니까 여러분한테는 정말 이상해요. 여러분 좀 이상하잖아요. 좀 전반적으로 이상해. 사사건건 이상해요. 이상해. 아무튼 여러분 이게 이상한 게 자꾸 쌓이면 근데 여기 이런 댓글 있어. 유튜브에 나혜영님이 지금 요즘에 비상식적인 일들이 일상적으로 일어나서 이제 비판 의식 자체가 희미해지는 게 무섭다 이런 말씀도 하세요. 자, 여러분 우리 정신 바짝 차려. 아니 하다가 전기까지. 전기까지. 아니 그 관저 공사 같은 거는 우리 상식적으로 굉장히 막 보안도 철저하고 뭔가 막 이렇게 구경하러 가면 막 나가세요 이러고. 그러니까 헌병 이런 분이 딱 막 그 한덕수 총리가 얘기한 그 벙커 같은 그 시설도 막 갖다 막 들어오고 막. 이상한 차들 막 왔다 갔다 거리고. 검은색 밴 들어오고 막 경호원들 주변에서 사진 못 찍게 막. 솔직히 하고 근데 전기를 훔쳐 쓰고 있었어. 실화냐? 실화입니까? 그 선 따라가다가 되게 신났을 것 같아요. 아니 여기는 우리 관저 아님? 아 이거 뭐예요 이게. 홍성이 칭찬해. 청와대 고생했어. 나와갖고 지금 이러려고 뭐야. 이번 주에 라면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2부는 이 전 세계적인 문제 기후 이변, 기후 개판, 기후 재앙이 오고 있는데 이거의 핵심엔 어디가 있다? 북한이 아니라 북극이다. 북극. 그래서 신방식 기자 아시죠 여러분? 신방식 기자가 북극 갔다 왔어요. 북극 갔다 왔는데 되게 재밌어 얘기가. 저희가 이제 앞으로 들을 예정이지만 들어본 것 같은 느낌은 뭐죠? 창 봤어요? 참 본 것 같은 느낌은 뭐죠? 아무튼 굉장히 재밌다. 여러분 2부 꼭 놓치지 마시고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희는 2부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요거 주세요.